도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63년 12월)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이듬해인 1964년 12월 그는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9박 10일 일정으로 서독을 방문하게 된다. 서독 방문 일정 중 박정희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서독의 경제발전 상황을 눈에 담았고 그중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당시 서독의 대통령 미프케가 부흥의 상징이라고 말한 아우토반이었다. 일정 중 아우토반을 통해 이동하게 된 박정희는 이동 중 몇 차례 차에서 내려 노면의 상태와 중앙 분리대 등을 꼼꼼히 살폈고 의전을 담당하던 이에게 아우토반의 건설 동기와 비용 등을 물은 뒤 수첩에 기록했다.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친 박정희는 귀국한 뒤 한국에도 그러한 도로를 만들고자 이렇듯 직접 고속도로를 스케치했고 비밀리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연구에 매진했다. 이후 2년가량 소수의 사람들과 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하던 박정희는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이때 공약으로 고속도로 건설 등을 내걸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고속도로라는 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때였고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벼농사 기술 개발이 더 시급성을 느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들끓었다. 당시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자동차가 몇 대 있지도 않은 나라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봐야 아우토반은 되지 않을 것이고 부유층이 유람 다니는 호화시설이나 될 뿐이라는 말과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과 국가재정,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또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해도 왕복 8차선은 너무 넓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렇듯 야당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박정희는 1967년 대선에서 당선되자 비군인 출신의 고속도로 전문가 주원을 건설부 장관에 임명하며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고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반대 때문에 양보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해 확장해야 할 것이라며 왕복 4차선으로 하되 도로 양옆 50m의 건물 신축을 금지했다. 이후 박정희는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용과 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예상 건설 비용을 보고하게 되는데 건설부는 650억, 재무부는 330억, 서울시는 180억, 육군공병감실은 490억 등 제각각인 건설 소요 비용을 내놓았다. 이렇듯 비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던 그때 박정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태국에서 한 차례 고속도로 건설의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의 정주영이었다. 정주영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박정희는 자리에서 고속도로 건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고속도로 건설에 드는 최저 비용 산출을 부탁하게 되고 이후 뭐든 하면 된다는 마인드의 정주영은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에 경험이 있는 기술사원을 동원해 서울과 부산을 여러 번 답사한 뒤 280억 원을 산출해 보고했다. 결국 최종 비용은 최고액과 최저액의 중간치의 비용 그리고 현대건설이 제시한 280억 원을 참고하여 300억으로 결정되었고 여기에 예비비 10%를 가산해 330억 원의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서울 부산 간의 이동 소요 시간은 5시간 이내로 할 것, 3년 이내의 완공을 목표로 한 경부고속도로의 공사가 1968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현대건설이 전 구간의 40%를 시공했으며 남은 구간은 국내 15개의 건설업체와 육군공병대가 맡게 되었다. 이 공사의 남다른 점은 지원 자격이 미혼이라는 점이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공사가 얼마나 힘든 공사가 될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자 박정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수시로 현장을 돌며 지휘했고 정주영 역시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상주하며 공사를 이어갔다. 또한 정주영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침실 머리맡에 공사 진척 상황표를 붙여넣고
매일 전화로 상황을 체크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헬기와 자동차 등으로 현장을 돌아보았다고도 한다. 그리고 박정희, 정주영과 함께 공사에 참여했던 이들 역시 제대로 잠잘 시간도 화장실에도 갈 시간 없이 일했고, 땅이 얼어서 공사가 쉽지 않았던 겨울에는 얼어있는 땅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여 녹여가며 공사를 이어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경부고속도로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는데, 공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인 1968년 10월 서울과 오산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달 뒤인 12월에는 오산과 대전, 대구와 부산 구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듯 경부고속도로의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변변한 장비도 남다른 기술도 없이 진행된 공사였기에 발파와 현장 사고 등으로 인해 77명이 세상을 떠나가야 했다. 결국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총 430억 원의 비용, 약 900만 명이 동원된 총 길이 428km의 경부고속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완공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기념식은 77명의 순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970년 7월 7일에 맞춰 열리게 되었다. 준공기념식에서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민족의 피와 땀과 의지의 결정체이자 민족적인 대예술작품이라는 말을 전했으며, 이와 함께 민족의 오랜 꿈과 수건이 실현된 것이라 전하며 공사 참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또한 위령탑 제막식까지 함께 진행하며 공사 중 순직한 77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도 했다. 선 개통, 후 보완이라는 원칙 아래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완공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분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비롯한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과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주영 등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이제는 나이가 지긋해진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당시의 산업 전사들이 흘린 땀 또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비포장 도로를 달려 15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은 4시간 반가량으로 단축되었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때문에 당시 세간에서는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에서 점심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다.